일단 저는 지금 서울대 학부 재학 중인 재학 아니죠. 이제 휴학한 원종범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Semantic Image Synthesis with Spatially Adaptive Normalization인데요. 이게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GAN이라는 모델을 써서 어떤 뭘 만든 건데요. 이거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냥 솔직히 원래 축구 관련된 걸 하고 싶었는데 네, 찾다 보니까 참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침착맨 유튜브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다가 그 이 GAN을 쓰는 영상이 있길래 이건 뭐지 하고 보다가 이거 한번 발표해 봐야겠다 하고 선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리고 솔직히 일저자가 한국인이라서 좀 정겨워서 한 것도 있고요. 일단 이게 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이거 해도 되죠? 네, 잘 보여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왼쪽에 대충 그리면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제 영역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영역이 하늘이고 뭐 여기가 폭포고 이렇게 그어주면은 나머지를 알아서 완성해주는. This technology allows us to create a smart paintbrush so that if you wanted to create a new picture, you can just draw the shapes of the objects. 영역만 설정하면 이 밑에 주변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If we add a water feature, the network is able to add reflections. 그 학습시킨 데이터가 주로 자연경관 데이터라서 예시가 거의 자연경관인데요. 근데 원리 자체는 꼭 자연경관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따라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실내 내부 아니면 이런 도로 이런 것도 생성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런 그림을 이렇게 자동으로 바꿔주고 그런 건데요. 이거를 그 웹으로 구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싶으면 그냥 구글링 하시면 바로 하실 수 있고. 네, 이런 건데요. 사실 왜 안 넘어가지? 네. 사실 이런 게 전에도 없지는 않았는데 이런 대충 그림을 완성시켜 주는 게. 근데 저 모델에 쓰인 모듈은 지금 보면은 다른 거하고 차이점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이런 스타일로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인풋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런 걸 원할 때 이렇게 바꿔주는 어떤 단일적인 게 아니라 스타일별로 같은 이 좀 발로 그린 그림을 그려도 다르게 뽑아주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앱스트랙을 이렇게 그냥 발췌해 왔는데 이걸 다 읽으면 좀 기니까 그냥 요약하자면 이 논문을 통해서 Spatially Adaptive Normalization이라는 걸 제안을 했고 새로. 그리고 그게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은 일단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것과 다르게 이렇게 보통은 한 영역을 자꾸 없어지지? 이렇게 다 칠하면은 날아가 버리거든요. 좀 세부적으로 칠하지 않으면 넓은 영역을 하나로 칠하면 날아가 버리는데 그런 문제가 없다는, 워셔웨이 프로블럼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좀 더 그럴듯하게 그려준다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스타일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스타일을 조절하는 방법을 이제 좀 중점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창피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해한 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예시고요. 그냥 가서 이렇게 찍으면은 알아서 그려주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고 다른 예시인데 이런 거를 사용해서 좀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배경이 조금만 덧칠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이분이 덧칠해서 그리신 거고 배경 작업을 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과 어떤 노력이나 금전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어시를 쓰는 이유도 만화가들이 어시를 쓰는 이유가 대부분 배경 작업이죠. 그런 걸 이제 AI가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넣은 그림이고 스타일에 따라서 같은 이런 그림을 넣어도 다르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결과치고요. 이게 사실 논문의 어떤 메인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는 이미 있는 걸 가져다 쓰셨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지만 일단 저도 솔직히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풋 이 그림이 저희가 그린 그림이 인풋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진짜 인풋은 얘거든요. 어떤 랜덤 행성 함수예요. 근데 이거가 진짜 인풋인 게 이게 스타일을 결정해 주는 거고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그린 그림은 이 스페이드 레스빅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이걸 조금씩 조절해 주는 역할입니다. 얘를 랜덤 값으로 입력된 놈을 얘랑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조절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함에 따라서 사실 이게 되게 저해상도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 되게 저해상도인데 이렇게 고해상도로 나오잖아요. 레졸루션을 점점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네. 그래서 얘를 확대하면은 이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렐로랑 컨브는 이제 다들 아시는 거니까 스페이드가 여기서 새로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컨디셔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라는 거를 이제 보고 갈 텐데요. 이제 컨디셔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 당연히 아시겠지만 있는데 설명을 하자면은 인풋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정하는 게 메인이죠. 이거를 일련의 과정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주고 그냥 곱하고 더하고 해서 인풋을 내는 건데요. 이렇게 익스터널 데이터를 컨디셔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값을 도출해내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제안하는 이 스페이드 레시피, 그러니까 스페이드가 약자인데 이게 기존의 이 과정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원래는 이 감마랑 베타가 상수였어요. 그러니까 스칼라 값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위치마다 다른 감마랑 베타 값을 적용하는 게 일단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의 특성이나 아니면 스페셜한 점을 보존을 좀 더 해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여기 이런 게 없는데 기존에는 그냥 RSBS인데 여긴 보면 위치 좌표에 대한 변수가 들어가신 걸 볼 수 있죠. 원리 자체는 얘랑 같은데 다만 이 앞에 곱해주는 값과 더해주는 값을 구할 때 그 구역 그 위치마다 다른 값을 적용해 준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컴브에서 각각 감마랑 베타랑 구해서요. 원래에서 온 놈에서 곱한 다음에 그 곱한 값에 베타를 더해주는 엘리먼트 와이즈로 진행이 되고요. 뭐 이러한 조건일 때 이렇게 구하는 건뭐 그냥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엮어서 스페이드 레스벨럭이라고 하는데 스페이드 렐루 컴브 해주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사실 이 부분은 좀 제네레이터라서 더한지 모르겠는데 병렬로 하나 더 연결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설명이나 이런 거 찾아봐도 큰 설명이 없어서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아마 결과가 더 잘 나오나 봐요 이건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어쨌든 스페이드라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 기존의 방식이랑 다른 거는 각각 포인트에 대해서 변수를 설정해 주기로 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얘는 사실 잠시만요. 이 디코더 구조로 랜덤 레이어드 벡터를 통한 디코더 구조로 점점 레졸루션이 커지는데요. 그 저희가 그린 이 그림이 인풋인 게 아니라 얘가 인풋이라 그랬죠. 얘는 그냥 레이어 구조로 중간중간에 넣어서
어떤 시멘틱 맵에 대한 정보를 반복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인풋,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 랜덤 벡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 이 랜덤 벡터를 조절해서 스타일의 조절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모덜 신세시스가 가능해지는 건데 로스 펑션 이거 이 일련의 과정에서 로스 펑션은 이 기존의 픽셀 투 픽셀 HD, 그러니까 이거는 디코더 인코더가 합쳐진 건데 그림의 이건 저희가 그린 그림이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통해서 그냥 그럴듯한 그림을 뽑아주는 과정인데요. 로스 펑션 자체는 얘랑 같은 건데 리스트 스퀘어드 로스 텀을 여기서 임의로 힌지 로스 텀으로 바꿔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딱히 안 나와 있어서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얘가 이 모듈로 이루어진 건데 일단 인코더가 스타일을 따라할 그림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설명할게요. 인코더인데요. 인코더가 이 분포를 만드는 거죠. 이 스타일을 따라한 그림을 받아서 그 그림에 맞는 랜덤 벡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 그러니까 뮤랑 표준 편차를 분산을 생성해줘요. 그런 과정이고 얘가 학습할 때는 인코더랑 제네레이터가 VA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습할 때는 이렇게 거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여기다 넣어서 그걸 반복함으로써 학습을 한다 하는 구조라고 해요. 네. 그리고 3, 4, 여기 제너레이터에서 컨캣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선 생략돼 있는데 리얼 이미지가 한 번 더 컨캣 과정에서 들어가서 학습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이 부분은 사실 저도 큰 이해는 하지 못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플립 컨볼루셔널을 하는 이유는 이제 패치겐하고 같은 방법으로 학습하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법적인 선택이겠죠? 방법론적인. 그리고 이제 이 스페이드라는 모듈이 왜 더 잘 일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 이유를 보면은 기존의 이제 픽셀 투 픽셀 HD라는 모듈은 그냥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넓은 부분을 하나의 색으로 스카이로 칠해버리면 아니면 그래스로 이렇게 칠해버리면 그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날려버려요. 그걸 이제 워시아웃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스페이드 모듈은 이게 날아가지 않고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로 있어서는 이제 원래 기존의 거는 잠깐만요. 인스턴스 돔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쓰는데 얘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 묶어서 그 결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반복할수록 어, 아무리 0에서 1 사이의 값이더라도 계속 그걸 하다 보면은 0에 가까워져서 이게 그냥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통으로 칠해버리면. 근데 스페이드는 노멀라이제이션을 그 한 다음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돼 있던 값을 가져와서 쓰는 거라서 그런 날아가는 증발하는 어, 그런 사고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할 때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 있던 값을 그냥 갖고 왔는데요. 데이터셋은 코코스터 뭐 이런 데이터셋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값인데요. 플리커 랜드스케이프스가 이제 뭐 일단 볼륨도 되게 크고 근데 얘가 이제 다른 데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게 엔비디아에서 한 연구거든요. 엔비디아에서 그냥 자기 자체 데이터셋으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크게 이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게 되게 제 생각에는 되게 중요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언급도 되게 많고 그리고 실제로 뒤에 가서 보시면은 좀 다른 이런 유사한 것들이랑 되게 많이 사람 기준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보시면 이게 훨씬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이렇게 잡아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VBAC GPU를 8개 써서 트레인했다고 하고 네.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결과론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런 기존의 어떤 모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 그냥 대부분 좋은 수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거는 테스트를 돌린 케이스고 유사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건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기존 CRN이랑 아니 픽스프스 HD 아니면 SIMS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좀 이 부분에서는 압승인데 여기선 크게 그렇게 이기고 있진 않죠. 이게 되게 정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서 데이터셋이 없는 이유는 충분한 비교를 하지 못했다고. 이게 500번의 테스트 케이스를 그 어떤 특정한 기준을 98% 이상 달성한 5명의 실험자에게 보여주고 그 평균치를 낸 수치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냥 사실 전부죠. 전부 이 스페이드 구조를 사용한 이놈이 인간 기준에서 더 그럴싸하다라고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실제로 보셔도 그냥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네, 훨씬 그럴싸한 걸 볼 수 있죠. 특히 좀 놀란 게 이런 광원 효과 같은 게 엄청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서 놀랐는데요. 이건 아마 그 이 자리마다 값을 지정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은 그 RTX 레이트레이싱 기술도 좌표마다 계산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빛의 표현 이런 데서 좌표마다 이제 값을 지정해주는 게 되게 메이저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런 게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조금 활용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것도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냥 진짜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이거 그냥 사람 얼굴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스타일이고 이게 저희가 그린 그림인 거죠. 아까 풍경화처럼 이런 스타일로 이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거의 유사하죠? 보면 좀 다르지만 사람마다 이렇게 스타일 코드가 달라가지고 그 어디 있죠? 예시가 기가 막힌 게 있다. 이렇게 그냥 스타일 이미지에 따라서 소스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게 약간 소름 돋는데요. 그냥 같은 이제 맵인데 이 스타일 벡터에 따라서 그냥 계속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약간 CV를 많이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놀랐고요. 아,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생긴 사람을 이런 맵에다가 그냥 스타일이 비슷한 거죠.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것 결과도 보여주고요.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너무 다른 발표에 비해서 이론적인 부분에서 가볍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제가 보완해야 될 부분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 아까 노멀라이제이션 슬라이드로 가주시죠. 스페이드. 이거요? 그 다음이요. 네. 네, 여기서 C가 그 뭐 트리면 트리, 뭐 스카이면 스카이 그 레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스몰 C요. 여기 이놈이요? 네네. 이거 그냥 채널 아닌가? 네 채널 같은데요. 채널 개수 같은데? 그러면 네. 아까 그 워시아웃 해결됐다고 할 때 저는 그게 그러면 그 스카이를 다 회색으로 넣은 거나 그레스를 회색으로 넣은 거랑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 어떤 게요? 여기서? 네, 여기서 그러니까 스페이드는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픽스 투 픽스랑 다르게. 네네. 그게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인풋은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얘는 네. 이게 인풋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얘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고 스페이드의 인풋은 얘라기보다는 이 랜덤 벡터인 거거든요. 일단은 음, 이 경우에 그게 아닌가? 잠시만요. 근데 제가 잘 놓친 것 같은데 이게 노멀라이제이션 논문이에요? 무슨 논문이에요? 가오겐도 나오고 막 이래갖고 헷갈려. 이 그냥 가우겐에 관한 논문이에요. 가우겐의 이론적 베이스입니다. 저도 그 가우겐 동영상 보고 그 관련 논문 찾다가 그냥 이게 그 논문이더라고요. 아까 동영상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이고요. 이게 원래 가오겐 논문이라고요? 네, 그런 거 같던데요. 엔비디아 사이트에서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음, 가우겐도 웃긴 게 워드플레이 고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좋습니다. 혹시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해주신 게 왜 얘도 그레이가 아니냐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인풋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혹시 먼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 그 뭐 스페이드에서는 인풋을 스타일로 넣고 랜덤 벡터를 뽑아가지고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용어만 다른 거지 얘도 저희가 입력하는 값이라는 점에서 인풋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음에 넣는 값은 이거인 거예요. 그냥 랜덤 벡터 하나 뽑아서 이제 스타일 벡터 스타일 벡터 뽑아서 그 이 과정으로 뽑은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중간중간 레이어 과정으로 저희가 그린 놈이랑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죠. 다시 스페이드로 가주실 수 있어요? 여기요? 네네. 네네. 그럼 여기서 그 세그멘테이션 정보는 어떻게 입력되는 거죠? 어떤 세그멘테이션이요? 이 부분이 트리고 이 부분이 스카이다 이런 걸. 그 부분은 그게 아까 좀 원시적인데요. 사실 여기 그냥 누르고 스카이. 네, 그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 파라미터가 네네. 스카이면 스카이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 트리면 트리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기 아까 노멀라이제이션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여기서요? 네. 어, 그러네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하나마다 다 그걸 시켜가지고 병렬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닐까요? 음, 그러니까 이 모델 있고 이 모델 있고 이 모델 있고 이 모델 있고 해서 합성하는 거 아닐까요? 다 합쳐요. 평균 내고 그런 거예요. 특정 부분을 합치고 경계값을 처리하던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음, 아무래도 음. 제가 좀 더 알아왔어야 되는데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C가 혹시 그 뭐 세그멘테이션 그런 건가 해가지고 그래서 음, 여쭤봤었던. 네, 아마 채널 맞을 거예요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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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제 논문의 뒷부분을 약간 날림으로 읽어가지고 근데 아마 따로따로 지정해주는 부분이 있는 걸 보면은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음, 이런 거마다 따로따로 학습을 시킨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데이터셋이 너무 크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리고 파라미터가 이제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 x, y별로 다 뭐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네, 파라미터를 학습시켜야 되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죠? 각 여기서요? 코어디네이트별로 네 요 부분이요? 아니면 요 부분이요? 스페이드 그 다음인가 그전전 여기요? 그전 네, 여기서 x, y별로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파라미터가 각 좌표로 네, 맞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네, 질문 끝났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과정을 몇 번 하는지를 좀 봤어야 되는데, 네. 네, 그 부분 제가 봤으면 해결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부족한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시면은, 네, 그냥 개인적으로 팀창맨 유튜브 보다가 흥미로워서 발표를 준비해 봤고요. 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끄나요?